안녕하세요.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즘 시대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초상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여행지에서 브이로그, SNS 업로드용 사진 등을 많이 촬영하게 됩니다. 특별한 순간을 남기기 위함이지만 간혹 찍고자 하는 대상 이외에 타인의 얼굴이 함께 찍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종 연예인들이 SNS에 일상을 올리는 사진을 업로드할 때 본인과 무관한 타인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올려서 비난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도 모르게 내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 광고, 방송 등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우선 초상권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은 형법이나 민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초상권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고 있는 인격권의 한 유형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을 촬영,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이용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초상권에 대한 판결은 대체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법체계는 개인의 얼굴, 이미지, 목소리 등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찍는다고 해서 모든 촬영이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의 의도나 목적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위법성 판단에서 가장 고려되는 것이 공익성 여부입니다. 촬영 및 배포를 한 당사자가 공익 목적으로 촬영했을 때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익성이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본인이 공익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한다고 한들 판결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법적 절차를 위해 촬영하는 경우에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6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일상을 무단 촬영한 것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층간소음 문제로 욕설과 폭력이 오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촬영한 것에 대해 형사 절차, 증거 보존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상황과 촬영의 목적에 따라 초상권 침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촬영에 동의를 했어도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활용하는 경우는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허락하지 않은 영상이나 사진이 이미 퍼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영상 게시자에 대해서 즉각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촬영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명인의 초상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은 특성상 얼굴 사진, 영상 등이 공개되는 경우이지만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이 따로 작용합니다. 이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 목소리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이름이나 이미지가 곧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권리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해 상업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형법이나 민법에는 초상권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초상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초상의 내용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경쟁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일반 대중들보다는 연예인들에게 주로 적용될 것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알아두시면 초상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상권은 판례와 일반적 인격권에 따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업적, 악의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권리를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거나 게시할 때 혹은 나의 얼굴이 사용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권리를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초상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